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뇌혈관, 심장 질병의 산재 승인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병 산재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하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뢰인분이 어떤 자료에 기초해서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이나 심장질병 사건에서 업무 시간, 강도, 내용, 환경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재해자 측에서 어디서 어떠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이걸 제출해야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해자 본인은 병원에 이송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느라 의식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피상적으로 회사와 접촉해가지고 업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 전문 변호사는 회사하고 접촉해서 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확인서, 그리고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서 자료를 확보하고 재해자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등으로 원활하게 사무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자분의 핸드폰에서 그 구글 위치 정보에 접속하게 되면 재해자가 과거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시각별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상병의 원인이 됐음을 증명해낼 수 있고요. 이런 요령은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본 산재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오래전에 기왕력 또는 기왕질환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분이 과거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면 과거력이 재발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통해서 현재 발생한 질병과 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이어진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재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이나 심장질병 사건에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이 자문의사회 소견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재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해도 그 담당자가 나는 이게 의견이 타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기존에 나와있던 자문의사회 소견에 반해가지고 결재를 올리게 되면 그 결재가 다 기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승인 처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소송이 거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산재 신청 사건을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중에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라고 자주들 묻곤 합니다. 일단 손해사정사님들은 산재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법상 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로부터 산재 신청서 작성이나 자료 제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적인 도움에 해당하고 정식 사건 대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무사분들은 산재 사건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소송 대리권이 없는 까닭에 상당 부분의 한계가 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한 번 내린 처분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결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노무사분들은 소송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재차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재 사건은 이런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들이 대부분 소송을 통해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사건 처리에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사건의 경우에 상당한 정도의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노무사분들 중에서 의학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적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들께서는 주로 업무상 사고에 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하고 계시는데, 업무상 질병을 좀 이렇게 많이 제대로 다루시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좀 적습니다.
그 결과 소송 수행권이나 좀 의학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변호사에게도 위임 전에 해당 사무실에서 산재 사건을 좀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승소 사례는 존재하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뇌혈관 심장 질병의 산재 승인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뇌 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조금 추상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누적된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혹은 부상 또는 상해를 당한 경우, 또는 중대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를 직접 목격한 경우, 또한 상사, 고객, 동료와 도를 넘은 정도의 말다툼이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급 상승해가지고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단기적 과로입니다. 단기적 과로는 발병 1주간의 업무량이 52시간 이상으로 이전 12주 평균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만성 과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발병 3개월 이전에 한 주간의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를 52시간을 주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0.4시간 정도 근무한 것이 됩니다. 만성 과로는 업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거 3개월 동안에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4주 동안에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것은 업무로 인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산재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에 한 주 평균이 60시간을 넘거나 4주 동안에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이를 주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자분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내가 근무했다 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성 과로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설명드렸는데, 이 업무 시간이 부족해도 산재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서는 업무 시간이 가장 핵심적이지만, 산재보험법은 시간이 부족해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열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무 일정에 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이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시간을 지정했다는 것이죠. 근로자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부르면 나가서 근무를 했다, 이 얘기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교대제 근무, 우리 2교대, 3교대로 근무하게 되면은 굉장히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도 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 우리가 휴일까지도 일해야 되는 택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우리 더위나 한랭한 환경, 소음 같은 경우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일 경우, 그리고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일 경우,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 이럴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부족해도 업무의 성격이 이러하였다를 증명하게 되면은 우리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건에 관해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어떤 경우에 처분이 바뀔 수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재해자분의 업무 시간 부족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병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인데, 행정소송으로서 업무 시간하고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해자분은 회사 회의 시간에 좌석에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뇌내 출혈로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들이
첫 번째로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발병 일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변화가 없었다. 세 번째로는 발병 이전 4주간, 즉 한 달간의 업무 시간이 44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병 이전 12주간, 즉 3개월간의 업무 시간이 48시간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고시 기준에 미달한다 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 소송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분이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주장과 증명을 해내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약 10시간 30분 정도씩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주말 근무나 회식, 출장 업무가 많아가지고 실제 근무 시간은 더 늘어났을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해자가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협력업체에서 공사 대금에 관한 요구를 하는 시위를 벌여가지고 재해자가 그 시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 예상된다. 또한 협력업체 공사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금품하고 향응을 수수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재해자가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 회사에서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또한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었는데 재해자가 그 담당자로서 이걸 처리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의식을 잃고 뇌출혈을 입은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및 이 과로가 그 자체로 뇌혈관 심장질환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도 이를 악화나 촉진시킨 경우에 산재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즉 우리 법원은 산재사건에서 업무가 단독적으로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된 정도라면 그것은 산재사고로 보아야 된다 라는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료 기록이나 신체 감정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업무가 100% 여기에 인과관계가 이 지금 심혈관 질환에 100% 인과관계가 있다 증명하는 것, 이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인데 악화 촉진만 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혈관 심장질병 산재 사건들에서는 업무 시간에 관한 주장 증명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로복지공단이 뇌혈관 심장질병 사건들에서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일 뿐 그 기준에만 기초해서 산재 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 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특이 사정들을 주장 증명해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면 재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허비하지 말고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산재 사건에서 업무가 온전히 그리고 단독적으로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다 그래도 그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악화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수준이면 산재사고로 봐야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산재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산재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저희가 힘들게 영상 찍어서 올린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